네, 어제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양매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왔죠.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3,100억 원을 넘어섰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각각 700억 원대 그리고 190억 원대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급상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SK증권 영업부 PR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수급 포인트 먼저 어떤 단어를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예, 어제와 오늘 가장 많이 나온 것을 해야 되겠죠. 오늘 수급 포인트는 환율 전쟁입니다. 연초 벽두부터 해서 이제 전쟁의 포성이 들려왔죠.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우리 증시, 그다음에 경제의 양대 축이라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급락하면서 신년을 맞이했는데, 전쟁의 포문이 열렸다고 봐야 되겠죠. 긴장감이 굉장히 높았었고,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2012년 말부터 문제가 됐지만은 현재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다 보니까 또 민감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 환율 전쟁의 중심에는 당연히 엔화 약세가 있겠죠. 많이 보셨던 그 엔달러 환율 그림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3개 국면 정도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달러 환율 보시면 2012년 말부터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올라오는 모습, 그 구간이 바로 2013년 작년 한 중반까지 올라오던 모습, 이게 1국면이 되겠죠. 1국면. 위험이 굉장히 커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한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부작용, 또 상승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2013년 작년 중반부터 해서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숨을 돌렸구나 싶었는데, 이게 작년 또 말 근처부터 해서 다시 약세로 진행이 되면서 전 고점을 돌파한 흐름 해서 현재는 105엔 정도를 넘나드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거 자체도 문제지만은 거기다 또 설상가상은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 원화 같은 경우도 약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강세를 가고 있죠. 그런 국면 때문에 특히나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원엔 환율 놓고 본다 그러면은 바로 일본과 우리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옆 가게에서 계속 세일을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세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옆 가게를 다시 돌아보니까 어느덧 30%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 세일. 똑같은 품질인데 거의 비슷한 제품인데 갑자기 30% 세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우리는 어떤 세일을 어떤 국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품질을 갑자기 높일 수 있는 국면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런 위기감에다가 또 수급적으로 볼 때는 12월 들어서 들어왔던 물량이 또 1월에는 빠져나가잖아요. 자, 이게 결합이 돼버리니까 어제 같은 어떤 비정상적인 쇼크가 왔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수급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050원을 좀 두들겼지 않습니까? 깼는데 어제 잠시. 이것은 사실 수급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향후에도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배팅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펀드멘탈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 수출 기업들 채산성 악화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엔화를 본다 그러면은. 해서 펀드멘탈을 봤던 그 세력들의 매도가 압도를 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해서 지금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단순 수급 논리보다도 펀드멘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은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향이든 우리의 대응이 필요한, 2014년은 우리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자, 그런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환 관련주 같은 경우는 계속 경계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뭔가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환 관련주는 계속 경계를 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또 현대차 어제 양매도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였고, 또 환 관련해서도 볼 수 있겠고,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러한 대형주들의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매매 동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보통 이제 어떤 이벤트든 이슈든 터져서 이제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하루 만에 딱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매물이 왕창 나오고 그 이후에 한 2, 3일 정도는 그런 매물들이 조금 더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될, 단기적으로 구간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보시면은 여전합니다만은 약간의 변화는 보이거든요. 어제와는 또 틀립니다. 어제는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구간이었고 오늘부터 해서는 좀 정상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외국인들 업종별로 놓고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는 여전히 나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는 아실 거고,
전기전자, 금융, 뭐 음식료, 건설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매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운수 장비가 보이네요. 약간의 특징적인 점입니다. 자, 기관들 같은 경우도 뭐 배당 수요 끝났고 윈도 드레싱성 물량 끝났으니까 별로 관심 없죠. 다만 우리가 환매를 많이 걱정했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하방의 어떤 세력들, 우리 국내 세력들의 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되겠고, 자, 기관들 운수 장비 서비스 금융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네요. 자, 전기전자, 화학, 전기가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과는 약간 상반된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매수 종목을 놓고 보시면은 딱 보일 텐데요. 자, 외국인들 매수 종목을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보이네요. 또 특징적인 게 현대차가 보입니다. 글쎄요, 오전에 보이고 있는데 오후까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어제는 무리를 했습니다. 분명히 무리를 했고 비정상적인 흐름이었죠. 해서 그걸 약간은 돌릴 수 있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고 해서 SK 하이닉스, 현대차가 들어오고 있고 또 코리안리, 뭐 동부화재, 제일기 같은 종목이 들어오는데 일단 굵직한 종목들 일제히 들어오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만은 낙폭이 컸던 종목에 대한 매수가 보인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약간의 진정 국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기관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보이고 방어를 좀 해내고 있고요. 자, OCI 같은 약간 폴리시콘 모멘텀 약간 여기 있죠. 자, OCI 같은 종목 그리고 또 대림산업, 한국전력, 강원랜드가 보이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의 어떤 상당히 컸던 그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되돌림 현상이 조금은 나오고 있다. 아마 이 국면이 진정되는데 당연히 한 며칠 정도는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환 관련주는 경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니까 특히나 외국인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환 관련주 이 현대차에 대해서는 낙폭 과대 관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는 잠시 후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7성급 호텔 헤드셰프 출신 에드워드 권. 고급 레스토랑 파스타 소스의 맛과 레시피 그대로. 에드워드 권의 파스타 소스. 에드워드 권의 특별 레시피 그대로. 에드워드 권 셰프가 직접 경영하고 있는 레스토랑. 파스타 메뉴의 맛과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 가공 토마토 케첩 대신 이태리에서 공수한 토마토 홀과 이태리산 스파게티면을 사용하여 이탈리아식 정통 파스타의 깊은 맛을 살렸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파스타 소스 하면 잘 아시다시피 가까운 대형 마트라든가 슈퍼마켓에 많이 팔고 있잖아요. 워낙 대중화된 음식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만의 어떤 독특한 레시피, 그런 노하우를 녹여놓을 수 있는 소스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권의 파스타 소스. 자, 우리가 수급 포인트 짚어보고 있었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오늘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굉장히 답답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죠. 전체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2014년이긴 하지만은 2013년의 어떤 변수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서 특별하게 어떤 큰 틀에서 바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경우도 낙폭이 단기적으로 컸기 때문에 아마 좀 추가적인 낙폭은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분명히 나오더라도 기술적인 되돌림 정도로 보셔야 되지 아마 삼성전자의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런 불안 국면은 조금 더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되겠고 또 환 관련주 특히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그 부분이죠.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어떤 낙수 효과를 봤던 그런 종목군들이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실적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개별주에 대한 중기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이런 그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와 어떤 대기업의 어떤 그늘이 아닌 독립적인 그 회사의 독립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에 관심을 가지자는 얘기가 되거든요. 평소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 LG소프트라든지 대우인터, 뭐 SM, 서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런 그늘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이죠. 예를 들어 서울 반도체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IT 종목이긴 하지만은 삼성전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독립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낙폭 과대주 단계 매매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수익을 얻기보다도 만약에 반등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재편의 기회로 삼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략 자체는 여전히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 되겠고 또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시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장이 계속될 것이다 해서 반드시 실적을 체크하시고 중기로 가져가야 될지 단기로 걷어낼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